이 현장 사진에서 잘못된 거를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사진에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략 지금 한 8, 9년 전쯤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개 특강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신혼부부가 그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렇게 안고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신혼부부가 저에게 와서 저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좀 저희 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저는 볼 수 없었고 이제 그분의 그 비밀번호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서 딱 봤던 이제 바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서 오히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걸 지금 지적을 해서 뭔가 좋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방향을 틀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서 이거를 내가 지금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길 들어가서 딱 열어봤던 이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앵커볼트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볼트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올린 그 시공 팀들은 밑에 글을 뭐라고 썼냐면 저희 현장은 항상 깨끗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도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작 제일 중요한 앵커볼트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나 이거에 대한 뭐 저희는 뭐 이 규정대로 잘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저희는 항상 현장이 깨끗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는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감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거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건축주분이 엮이게 됐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앵커볼트가 없는 것도 일단 잘못이고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 뭔가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거푸집인데 형틀이라고 다른 요 거푸집의 크기가 지금 자국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스케치업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죠. 거푸집이 원래 거기에 있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앞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거푸집 자국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이제 600에 1200짜리를 많이 쓰는데 현재 사이즈는 뭘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 근데 요게 어쨌든 거푸집에 지금 크기가 이렇게 자국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거죠. 자, 지금 이러한 형태를 매트 기초라고 하죠. 현장에서 이제 매트 기초라고 부르고 원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온통 기초라고 하는데 이 온통 기초는 동결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전혀 안 파지는 않아요. 땅을 보통 지표면을 30에서 40cm 정도를 파서 작업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장자리에 어때요? 단열재가 다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매트 기초, 온통 기초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땅이 얼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이 매트 기초가 얼지 않도록 보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작업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현재 앵커볼트가 없고 이거를 맨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정도의 작업 실력 수준으로 봐서는 가장자리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주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이 지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겨울철에 땅이 얼다가 봄철에 땅이 녹으면서 어때요? 건물이 결국은 침하가 됩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당장 진행이 되진 않죠. 그런데 그게 5년 후에 진행이 될지 10년이 이후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15년, 20년 후에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이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크랙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맨 땅 위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작업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의외로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은 이 정도의 상식은 좀 알면서 잘하는 사람을 좀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들이 선별이 돼서 그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이 있고 돈을 벌고 또 인정도 받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가 돼줘야 됩니다. 자, 요 부분만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앵커볼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요 길이가 어때요? 30cm 이상 돼야만 규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cm 이상 1pt 이상짜리를 준비를 하고 묻히는 건 7인치 이상 묻혀야 돼요. 그리고 앵커볼트하고 다음 거의 간격.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하나 이렇게 설치했어요. 자, 그럼 이거하고 요 다음 거의 간격. 그럼 최대 얼마? 6피트 1.8m입니다. 6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에는 다 이렇게 2개씩 설치가 돼야 됩니다. 모든 모서리에는 전부 안쪽 바깥쪽.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렇게 설치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현장은 땅을 파지 않고 맨 땅 위에 일단 기초로 올린 게 가장 큰 잘못이 되겠고요. 그리고 앵커볼트가 전혀 없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에 대한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신혼부부가 지금도 여기에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